헬린이 오브 헬린인데 하체 운동할 때 숨이 벅차고 머리가 항상 아파요.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스쿼트가 워낙에 또 무게를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호흡을 좀 가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보통 너무 무거운 무게를 하게 되면 숨을 오래 참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운동 자체를 막 5개 이하, 3개, 1개 이렇게 하게 되면 무게를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머리가 더 아프실 수 있어요. 만약에 평소 하시던 무게 자체가 되게 무겁고 이제 개수를 조금만 하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개수를 늘리고 무게를 좀 더 낮추게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척추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경추 협착증 재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경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밑에 흉추라는 등뼈가 있기 때문에 등에서의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목 쪽에서의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겠죠. 목을 치료하기 전에는 항상 흉추의 움직임이 잘 나오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이제 목 안쪽에 깊숙이 있는 이제 딥 넥플렉서라고 하는 심부 굴곡근이 있어요. 그 굴곡근의 힘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목이 앞으로 전방으로 돌출되면서 척추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굴곡근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진단이 있어요. 내가 손바닥을 이 흉골 쪽에 대고 턱을 찍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여기서의 움직임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목 쪽에서의 힘을 길러주는 동작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 보통 이제 바이오 피드백 커프라는 동작들을 통해서 이 심부 굴곡근의 힘을 많이 길러줍니다. 흉추 가동성과 이 심부 굴곡근의 힘을 많이 길러주시면 경추 쪽에서의 되게 좋은 메커니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허리 관련된 것들인데요. 4, 5번 디스크가 있고 왼쪽 다리에 저림이 있으십니다. 재활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허리는 안정성 관절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관절이 아닌데 허리 위에는 흉추가 있고 허리 밑에는 고관절이 있어요. 흉추와 고관절은 가동성 관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면 허리 쪽에서 더 부하가 많이 생기고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흉추와 고관절 가동성의 움직임을 회복을 시켜주시고요.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디스크 쪽에서의 압박이 많이 오고 신경을 건들기 때문에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방사통이 생기면서 이렇게 저림 현상이 있는 건데요. 평소에 구부리는 것들을 많이 피하고 이렇게 젖혀주는 동작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허리 재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젖히는 동작을 하시면서 점점 통증이 다리에서 이렇게 가운데 허리 쪽으로 몰리고 계시면 호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영양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크레아틴과 글루타민 섭취 용량과 시기가 궁금합니다. 운동하면서 소화기관에 좋은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크레아틴과 글루타민을 섭취하고 있지 않고 또 소화기관에 좋은 영양제도 먹고 있지 않아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약사 유튜버 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길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셔서 정보를 얻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스쿼트 동작 시에 하프 스쿼트, 풀 스쿼트 둘 중에 어떤 동작이 하체에 과부하가 많이 걸리나요? 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하프 스쿼트보다는 깊게 앉아주는 스쿼트가 허벅지나 엉덩이에 더 많은 활성도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깊게 앉게 되면 아무래도 다리 각도가 줄어들면서 무릎도 많이 앞으로 나오고 무릎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내려갔을 때 고관절이 무릎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허리가 좀 말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됐을 때 위에서 부하가 걸리면 디스크 쪽에 압박이 올 수가 있어서 평소에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나 좀 주의하시고 하프 스쿼트까지만 하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제 일상 브이로그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 시합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걸 좀 계속 남겨야 되기 때문에 시합 운동 영상 같이 찍으면서 브이로그로 촬영을 해볼게요. 그 다음 질문은 프레스 동작할 때 손목 통증이 없는 방법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손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벨이 이렇게 위쪽에 얹어지면 손목이 많이 젖혀지면서 통증이 되게 심하고 무게를 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손목은 중립인 상태에서 살짝 좀 젖혀진 상태로 위치해 주시고 그 위에 이렇게 바벨을 얹어 주시면 손목이 많이 꺾이지 않으면서 이제 프레스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좀 신경을 안 쓰면 계속 좀 젖혀질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오히려 조금 더 세우면서 한다라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은 같은 분이 2개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척추에 측만증이 있으시고 또 골반 불균형이 있어도 스쿼트를 하체 운동으로 계속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척추 자체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다시 중립으로 맞춘다기보다는 흉추 쪽에서의 가동성을 먼저 파악해서 거기를 회복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골반의 불균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엑스레이 많이 보지만 이제 골반이 정말 이렇게 막 틀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 이제 고관절 쪽에서의 움직임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게 되면은 이 좌우 대칭에서의 스쿼트가 좀 패턴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고관절 가동성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동작들을 진행하신 다음에 스쿼트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아무리 균형 있게 맞추어 보려고 해도 이제 오른쪽 상부 가슴만 잘 안 크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가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좌우에서의 불균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런 분들을 만나서 코칭을 해보면 그 운동 자체에서의 뭔가 가동 범위에서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라는 건데 그 동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끝까지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모르는 거죠. 움직임에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체크를 사실 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가 좀 대칭 운동이다 보니까 이 좌우에서의 불균형이 사실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운동 영상을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제 키가 몇인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최근에 키를 쟀을 때는 한 177.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키가 더 크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키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좀 이렇게 보면서 웃겼는데, PT를 받고 있는데 하체할 때 열정이 상체할 때 안 나온다고 부담을 주는데 상체도 죽을 만큼 힘들어야 하나요? 일단 상체를 하던 하체를 하던 죽을 만큼 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 무게는 10개를 할 수 없는 무게인데 15개를 한다거나 20개를 한다거나 시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위협감을 느끼겠죠.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개수에 대한 무게를 정확히 세팅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운동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운동을 하실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개수에 대한 무게를 정확하게 세팅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키가 177에 92kg인데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면 유산소와 웨이트 비중을 몇 대 몇으로 두고 해야 효과적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보통은 다이어트를 할 때만 유산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꼭 다이어트를 하지 않더라도 유산소를 평소에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또 심폐도 강화가 되겠죠. 이제 웨이트도 진행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제 웨이트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웨이트를 최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유산소를 보통 칼로리로 좀 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그러면 칼로리를 많이 안 태우거든요. 근데 난 1시간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칼로리를 한 500칼로리 정도를 태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너무 좀 그 양이 많다라고 하면은 300칼로리, 50칼로리씩 좀 늘려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하는 체지방이 되고 나서도 꼭 유산소는 매일매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질문은 근력 운동을 할 때 골반, 어깨 불균형 때문에 통증이 있습니다. 도수 재활 치료를 선행하는 게 좋을까요? 또 병행은 어려울까요? 라고 하셨는데, 도수 추나 치료는 이제 운동하기 전에 관절에서의 제한이 있는 부분을 수동적 치료를 통해서 이제 움직임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예요. 즉 스스로 잘 움직이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때문에 도수 추나 이후에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작들을 반드시 이제 병행을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이제 가슴 운동을 해도 잘 커지지 않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역시나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한테 DM으로 영상을 보내주세요. 유튜브를 봐도 이제 움직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중량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을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부하량을 계속 올려나가야 가슴의 근육의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좀 짧게나마 Q&A를 해봤는데요. 2주에 한 번 정도라도 Q&A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